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코인들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경우 1.5%에서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5%,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락하는지 모르는 이런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하락이 끝나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명품 브랜드일 겁니다.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이 명품을 추적하는 체인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이 판매하는 명품이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이제 추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드명 아우라인 새로운 블록체인은 공급망을 따라서 고가의 상품의 신뢰성 검증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 코인데스크는 허가된 블록체인이 5월이나 6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공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루이비통과 퍼퓸 크리스찬 디올이 제품을 출시한 후에 이제 프랑스 다국적 명품 재벌이 포트폴리오를 포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이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하여 상품을 추적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런 소식인데요. 정말 2019년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과 국가에서 블록체인을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이제 대만에서 디지털 신분 증명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블록체인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XRP의 이제 상장에 관한 이런 소식인데요. OMG Fin이라는 거래소에서 XRP를 상장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OMG Fin이 무슨 거래소인가 한번 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래소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XRP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겠죠. 이렇게 XRP 볼륨이 상승하여서 가격 상승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드래곤 X라는 크립토 익스체인지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는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 드래곤 X에 대한 피해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 규모는 약 602만 8,283달러이며 이 중에 93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이미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이 됐다고 또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탈중앙화 보안 결함 발견 보상 플랫폼 DVP의 보안팀에 따르게 되면 해당 거래소는 이번 해킹 사건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20여 종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번 공격은 이제 가짜 지갑 충전 등 이제 수법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관리 서버를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월렛의 프라이빗 키를 획득하여 이제 해킹을 한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소식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거래소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만큼 이렇게 기나긴 좀 뼈아픈 이런 성장통을 겪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런 뼈아픈 성장통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삼성 SDS 사장이 제조 유통에 블록체인 도입을 하게 되면 생산력의 제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홍원표 삼성 SDS 사장이 26일부터 29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생산 유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삼성 SDS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 유통 과정에서 생산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블록체인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지금 암호화폐를 너무 따로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참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루빨리 네,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이제 또 좋은 소식입니다. 네, 외신에서 인도가 29일 공청회 이후에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도 최고법원에서 이제 29일 열리는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 이후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정책위원회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최근 2차례 열린 위원회 내 회의에서는 암호화폐가 완전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확한 규제안을 향후에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인도중앙은행은 이제 지난 4월 인도 은행들의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완전 금지하는 강수를 두며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 바 있었죠. 네, 인도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암호화폐 금지령이 철회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암호화폐 금지를 이어가게 될지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식인데요. 2020년 하반기 차세대 한국은행 금융망 가동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하반기에 차세대 한은 금융망 가동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26일 발표한 2018년도 지급 결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한국은행은 지급 결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급 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 강화, 지급 결제 발전과 혁신 촉진, 국제 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 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면서 지급 결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방향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올해 안에 이제 증권 대금 동시 결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산 원장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면서 암호자산 및 기술 발전 등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국제 논의 대응 및 협력 지속을 위해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평가에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조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발 이런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일본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일본이 6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개최될 G20 정상회담에서 산드로를 주요 이슈로 삼는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경제에 관한 금융상품 거래법과 기금정산법에 대한 이제 최근 개정안을 발표할 이제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코인체크의 해킹을 계기로 정책 위반자들은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마진 거래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 일본 거래 플랫폼이 거래 예금자보다 최대 4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함으로써 비트코인 및 암호 관련 파생 상품에 대한 세계 최고 거래업체인 비트맥스에서의 100배의 거래 레버리지 거래보다 훨씬 적다며 현재 신문 니케이에 따르게 되면 이 법안은 투기 거래를 촉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격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6월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스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또 아프리카, 한국, 터키, 영국 및 미국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일본에서
네, 암호화폐를 선점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하고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부단히 노력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점을 하는, 네, 이런, 네, 아니면 후발주자로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오스의 이제 설립자인 댄 라리머가 6월에 이오스에 관한 가장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앞서 또 일본이 6월에 뭐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네, 이 이오스의 설립자 댄 라리머가 6월에 이오스의 가장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과연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의 암호화폐죠. 네, 그러면서 그 이오스는 1월에 EOSIO 버전의 1.6을 출시 이후에 최근 주요 발표 없이 조용했다고 하는데, 설립자가 마침내 이오스에 앞으로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라리머는 이오스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플랫폼 비트쉐어를 만들고 스팀을 공동 설립했으며 이오스를 지원하는 회사 블락원의 CTO를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쓰리잡을 네, 뛰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에서 6월에 이오스가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네, 어떠한 발표가 나오게 될지 6월 이오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6월에 이오스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게 될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ATM기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암호화폐 ATM이 2024년까지 평가가 1억 8,4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3년에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이 설립된 비트코인 ATM기가 설립된 이래로 암호화폐 자동 현금 인출기에 점차 주류 시장에 진입하여 암호화폐의 대량 채택을 촉진했다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ATM, 네, 암호화폐 ATM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따르게 되면은 암호화폐 ATM의 세계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46.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4년에는 암호화폐 ATM기의 가치가 1837억 7,9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교하면 2018년에는 네, ATM의 가치가 1,851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암호화폐 ATM기가 이렇게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상승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정말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죠. 올해가 2019년이니까 한 5년 정도, 5년 뒤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큰 볼륨을 가진 이런 시장이 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체인 파트너스가 필리핀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 인가가 났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업체인 체인 파트너스는 이제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25일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이제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따는 것이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9번째로 체인 파트너스가 했다고 합니다. 이 체인 파트너스는 인가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 파트너스 필리핀 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며 이렇게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게 성장할 수가 없는 이런 네,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성장을 하는 이런 기반이 다져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암호화폐 이제 웹사이트에 암호화폐 월렛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이런 워드프레스라는 이런 위젯을 통해서 암호화폐 그 월렛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피어투피어 거래로 이제 30개 이상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연간 $59의 구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59달러를 내면 월렛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인 것 같은데, 네, 하긴 월렛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하드웨어 월렛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저도 아직 하드웨어 월렛을 이제 사야지라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클릭 한 번이 참 쉽지가 않네요. 좀 조만간 이제 하드웨어 월렛을 구매하여서 거기에 암호화폐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셉 영이 비트와이즈의 거래소 실태 조사는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을 높인다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이제 조셉 영이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가짜 거래량 실태 조사가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는 하루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예상보다 큰 부분을 승인받는 거래소에서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중 미국에서 35%나 차지한다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거래소 실태 조사라는, 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 100개 중에 100개가 있으면 95%의 거래량이 가짜이고, 그 이유가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네, 상위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인데, 코인 마켓캡에서 상위에 등록이 될 경우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지금 ETF, 네,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정말 2019년에 네, 승인이 나게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에서의 XRP 채택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리플의 디지털 자산을 보고하는 40명 이상의 개발자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공간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주요 암호화폐 중에 이제 주류가 XRP라며 기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포르테, 블록체인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인 포르테는 이제 리플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게임에 도입하려는, 디지털 자산을 게임에 도입하려는 40명 이상의 개발자와 논의 중이라며 이달 초에 1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르테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후에 40명 이상의 개발자와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며 40명이 넘는 게임 개발자를 만나서 1억 달러 펀드를 배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5만 명이 넘는 기존 사용자와 기존 항목을 가진 기존 게임을 보고 있다며, 그는 이 플랫폼에서 게이머가 이제 트랜잭션을 해결하기 위해 XRP를 사용하여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인 NFT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펀드에 리플과 제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과 같은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하려는 모든 첫 번째 프로토콜에 대해 이제 불가지론자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리플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은 누가 일부러 잡아 끄는 건지, 잡아 내리 끄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누가 리플 XRP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부러 땅으로 네, 이렇게 처박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하나하나 나오는 만큼 네, 리플 XRP에 꽃이 피는 날이 곧 오리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자회사가 이제 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보안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 기업인 소프트뱅크 테크놀로지 코프가 25일 자사 보안 위탁 서비스 업체 MSS4 인캡수라를 통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회사 타오타오의 보안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주식회사 타오타오는 야후 재팬의 100% 자회사 G 코퍼레이션 산하 플랫폼으로 오는 5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선전시에서 블록체인 영수증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보험, 소매, 숙박 등 업계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현재 선전시에서 지난해 8월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영수증 시스템이 약 6개월 만에 보험업계, 소매업계, 숙박업계, 인터넷 서비스업계, 주차 서비스업계 등 민간 소비와 밀접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업계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1월 24일 기준 현지 총 94개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34만여 장의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네, 발행 금액은 5억 8천만 위안, 하나로 약 960억 7,700만 원에 달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셉령에 관한 소식이죠.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58코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 26일 새벽 1시 30분에 제3차 페어거래 마켓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는 이런 거래소에 관한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약 5,000명의 거래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후에 진행해 투자자들의 요구 조건을 적극 반영했다며 페어거래 수수료 면책 정책은 지속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IT 전문 미디어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보안 솔루션 업체인 MC 소프트가 지난 25일 암호화폐 랜섬웨어 중 하나인 해키드 랜섬웨어의 복화 이제 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무상으로 피해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해당 랜섬웨어는 2017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지역에서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업체 와빗이 왓츠앱에 통합됐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지금 왓츠앱 굉장히 암호화폐 커뮤니티 그리고 네, 많은 그 암호화폐 기사들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거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지갑 및 메신저 서비스 업체 와빗이 산업 프로그램 메시징 봇을 글로벌 1위 메신저 왓츠앱에 통합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왓츠앱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 와빗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암호화폐 지갑 잔액을 확인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나왔었는데 왓츠앱이 뭐냐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북에 이제 메신저, 메시지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와빗과 통합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이런 좋은 내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오늘 KYC, AML 서비스 업체 아이덴티티 마인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CCO 사무엘 림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낸스의 법률적 토대를 다져갈 것이라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 현지 당국들의 요구 조건을 준수함과 동시에 보안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셉 영이 암호화폐 거래소 콜드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조셉 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대중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크립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보다 더 나은 콜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보안이 우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드래곤 X가 이제 공식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 이제 24일 자사의 월렛이 해킹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기사에서는 피해액이 나왔는데 약 60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정말 다사다난한 이런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루빨리 좀 더 성장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래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